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알아두셔야 할 거는 이제 외국하고 한국 잡지 업계에서 일하는 방식이나 대우가 많이 틀리다는 거는 뭐 말씀 굳이 안 드려도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현재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오타가 있네요. 미국 보그 편집장 안나 윈투어나 파리 보그 편집장 카린 로이필드 이런 분들은 이제 컬렉션에서 만나거나 그러면 실제로 연예인 못지않은 약간 그런 인지도를 가지고 있고 또 매스컴에 좀 포커싱을 받죠. 근데 저희 나라 에디터들은 아직 그만한 파워를 가지고 있지는 못해요. 뭐 아무래도 뭐 코리아라는 나라의 세계적인 위치도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끼칠 것 같고요. 그렇고요. 그렇다면 잡지 에디터는 어떤 직업일까? 여러분들 책을 보실 때 어디를 가장 먼저 보세요? 아마 제 생각에는 잡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패션 화보나 비주얼 위주의 패션 칼럼들을 가장 먼저 찾아보실 것 같아요. 아니면은 잡지에 관심이 없으신 독자 같은 경우에는 스타들이 나오는 칼럼을 가장 먼저 찾아볼 테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에디터들이 가장 많이 보는 칼럼은요. 가장 먼저 보는 칼럼은 컨트리뷰터랑 목차, 판권 그리고 본인이 맡고 있는 섹션의 기사들이에요. 저는 이제 뷰티 기자니까 다른 잡지들을 볼 때도 뷰티 칼럼을 가장 먼저 보거든요. 그걸 보는 이유는 약간 판권 같은 걸 보면 어떤 기자가 어느 매체에서 어디로 이동했는지도 알 수 있고 업계 동향 같은 걸 좀 파악할 수가 있고요. 또 컨트리뷰터 같은 걸 보면 그달에 도움을 주신 분들이 컨트리뷰터에 실리잖아요. 근데 거기에 나오시는 분들이 요즘 가장 잘 나가고 실력 있는 스태프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헤어 메이크업 아티스트라든지 또는 스타일리스트라든지 포토그래퍼라든지 그런 분들을 저희가 거기에서 좀 정보를 얻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른 잡지에는 뷰티 기사가 어떻게 실렸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 다음 달의 기획안을 좀 아이디어를 짜고 그런 데 활용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디터를 지망하신다면 앞으로는 본인이 관심 있는 칼럼들과 함께 꼭 목차랑 이 컨트리뷰터 칼럼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잡지 에디터란 어떤 직업이냐. 사실 한마디로 정의하기 되게 힘든데요. 그냥 저건 제 주관적인 정의고요. 일단 문화적인 트렌드들, 패션, 뷰티, 피처적인 문화적인 트렌드를 에디터 개인의 시각으로 정리해서 걸러서 비주얼과 글로 구성된 인쇄물을 통해 소개하는 직업. 이게 제가 생각하는 매거진 에디터의 정의일 것 같아요. 하는 일은 이제 1번부터 6번까지 있죠. 제일 처음에 기획안과 시안을 잡아요. 뭐 외국 잡지를 본다든지 방송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패션 컬렉션들 그런 것들을 보고 또 다른 뉴스 같은 거를 보고 올해는 어떤 게 유행할까 또는 이달에는 어떤 게 이슈일지에 대해서 기획을 하고요. 그리고 그 기획을 종이 매체에 시연해서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 구성을 할 것인가 그런 것들도 사실 잡지 에디터들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확정된 기획안에 필요한 사람들 또는 아니면 자료 이런 것들을 구성해야겠죠. 그래서 단순하게 화보를 촬영한다고 하면 뭐가 필요할까요? 일단 사진가 필요하죠. 모델 필요하죠. 모델한테 옷을 입힐 사람 필요하죠. 스타일리스트. 그리고 스타일리스트가 또 필요한 게 헤어, 메이크업, 그리고 에디터. 이렇게 총 기본은 6명이에요. 근데 스타일리스트, 에디터가 스타일링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스타일리스트 없이 이제 헤어, 메이크업, 그 다음에 포토그래퍼 이렇게 구성이 되죠.
그 밖에, 이거는 이제 패션에서 인물을 찍을 때를 말하는 거고요. 그 밖에 기사를 쓸 때, 정보성 칼럼의 기사를 쓸 수가 있겠죠. 피처나 뷰티 쪽에는 그런 기사들이 좀 많아요. 예를 들면 뷰티 기사 중에 건강 정보를 좀 담고 있다던가. 하지만 제가 건강 정보에 대해 박식하진 못하죠. 그러면 전문가들의 그 팁이 필요해요. 그런 것들을 수집하고 취재하고 그런 부분들도 저 단계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진. 책을 쫙 열어보면 글만 있진 않죠. 그 안에 사진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런 사진들은 저희가 구입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직접 촬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디자이너나 포토그래퍼의 도움을 받아서 비주얼을 만들죠. 그게 화보가 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제품 이미지가 되기도 하고요. 저희 인터뷰를 했으면 인터뷰한 컷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것까지 모두 완료가 되면 그 다음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마감이라고 하는 기사를 작성하는 단계가 되고요. 이 단계에서 저희가 기사를 작성하고 저희가 처음에 시안으로 잡았던 시안에 필요한 요소들을 다 모아서 디자인 팀에 넘겨서 편집 디자인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단계가 저 4번 단계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종이 매체로 나오다 보니 또 사람들이 만드는 매체들이다 보니 옷자, 아까도 옷자 몇 개 발견했죠. 옷자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전문 교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과 함께 교정 교열 단계를 거치고요. 마지막에 이게 책으로 인쇄되기 전에 저희가 필름이나 또는 인화지 상태로 그 책으로 넘어가기 바로 직전의 상태를 저희가 또 마지막으로 감리를 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한 권의 책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좀 헷갈리시기 쉬운 게 그렇다면 에디터랑 방송국에 있는 PD는 뭐가 틀린 거냐.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제가 저 잡지 기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전화 통화만 하고 나서 자기가 생각하는 비주얼이 있으시잖아요. 다들 기자라는 그런 직업의 이미지. 어떤 분들은 대부분 남자분들이 좀 그러신데 약간 신문 기자를 상상하고 오세요. 약간 신문 기자분들 왜 방송에 보면 나오는 그 캐주얼한 이미지 있잖아요. 그렇게 오신다고 생각하시는데 또 잡지 에디터랑 신문 에디터는 좀 틀리고요. 그리고 방송국 PD는 비슷하지만 매우 틀리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PD는 움직이는 컨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작가와 늘 함께 작업을 하게 되죠. 에디터, 신문사 기자도 마찬가지고 잡지사 기자도 에디터라는 직종이고요. 일종의 문자나 이미지로 이루어진 컨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사람을 에디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함께 일하는 매우 긴밀한 동반자는 편집 디자이너예요. 왜냐면 종이 매체로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멋지게 구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PD 같은 경우에는 PD 본인이 편집을 하기도 하고 영상물을 근데 저희는 이제 잡지 디자이너랑 편집 디자이너랑 같이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통점은 특정한 목적 또는 주제를 가진 컨텐츠를 생산하는 직업이지만 약간 다른 형식이나 일하는 방식, 영역은 좀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기획이나 시안, 아까 에디터가 혼자서 다 하는 일들을 PD 같은 경우는 작가와 PD가 함께 하고 섭외를 제가 알기로는 작가가 해요. PD가 섭외를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정도로 조금씩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자세한 부분은 제가 PD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럴 것 같고요.